오늘 제주도에서 예, 국민의힘의 그런 그 전당대회 뭐 연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되게 아무래도 제주도 하면은 또 유명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인데, 이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또 뭐 추모도 하고 뭐 이렇게 위로도 하는 말도 건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한 실수가 있었어요. 정말 황당한 실수이기도 한데 같이 보시죠.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4.3 위령비에 무릎 꿇고 한다는 말이 북한 김일성 짓이라고 가갖고 이슈를 만들었는데, 이 위령비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게 김일성 짓이라고 해버리셨다고. 예.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이 북한의 김일성의 지시에 촉발될 것이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4.3 사건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주장했냐 이러면서 태영호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4.3 사건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을 했다. 여기 이제 제주를 찾은 일정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게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양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 의원은 4.3 평화공원에서 4.3 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의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산하는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지령이란 건 별개로 치더라도 태호 의원이 뭘 근거로 이렇게 주장인지는 알려지지 않는데, 유족들이 난리를 치고 뭐 제주도 가서 이제 분위기 좋게 전당대회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제주도를 가가지고 제주도민들과 같이 이제 손잡고 뭐 분위기 좋게 와 이러고 만들다가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그냥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된 거죠. 북한 김일성이 지시했다라는 것은 뭐 별개로 4.3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 이제 우파 쪽에 그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5.18은 들어봐도 4.3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도 해. 왜냐면 워낙 옛날 일이거든. 5.18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진압당하고 뭐 그냥 끝나버렸는데, 4.3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이 넘도록 이게 좀 심화가 됐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때 이때의 사건이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사망자도 뭐 5.18 해봤자 200명도 안 되는데 4.3 사건이 기본적으로 밝혀진 것만 10,000명이야. 10,000명이 넘어가 봐.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제 추측으로 했을 때 이제 조사된 것보다 조사가 안 된 것까지 합치면은 못해도 뭐 한 10만 된다, 뭐 8만 되고 막 6만 된다, 막 이럴 정도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5.18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이즈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대대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왜냐면 여기에는 온갖 지금 뭐 색깔론의 등장으로 모든 등장인물이 다 나와. 뭐 이 공산당이 등장하고 극우 폭력단체 등장, 뭐 극우의 이제 단체가 등장하고 미 군정 등장하고 이승만 정권 등장하고 다 등장해. 뭐 군이 등장하고 막 이러다 보면 총 등장하고 뭐 숙청 살해 뭐 학살 뭐 다 등장해. 여기 모든 게 다 있어 4.3 사건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4.3 사건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5.18은 간단한데 4.3 사건은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이 그 4.3 사건이 있었던 당시가 일본이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유교가 일어나기 그 사이 이제 그 정부를 남한 정부 독립 정부를 만든다. 그 역변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사건, 터졌던 사건이야. 근데 이 사건이 제주도라는 이제 특수한 섬지역,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정신없는 막 상황, 막 간첩들이 난무하고 실제로 공산당이 실존해 있는 거야. 그냥 얘네들이 원래는 사회주의 정당이 이제 합쳐져서 공산당이 된 거야. 노동당이. 얘네들이 막 사회주의가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원했단 말이야. 여론조사하면 사회주의가 많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승만 정부도 머리가 아플 때 이런 이제 이 사건이 계속 이제 이런 기저가 막 깔리다가 빵 하고 터진 게 이제 4.3 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어떤 북한과의 분리가 되고 우리가 남한의 이제 독립정부가 되는 과정에서 이 좌빨 단체, 이게 공산주의 정당이 이제 폭력화되면서 이제 사이코가 됐던 그것과 얘네들을 막겠답시고 이제 그 동원된 미 군정과 뭐 이 극우라고 얘기도 뭐예요? 그냥 극단적인 그 단체들이 여기 믹싱이 되면서 서로 간에 그냥 막 학살과 살해, 숙청 뭐 이것들이 막 난무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주도민은 뭐 많게는 뭐 8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산당원들이 그렇게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제 점점점 이승만 정권이 좀 인기를 얻고 막 가던 때에 이제 제주도가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이쪽에서. 왜냐면 경찰도 사건 사고를 막 벌여. 국민들 민심이 안 좋아. 제주도 경제도 안 좋아. 민심도 안 좋아. 공산당들이 이쪽까지 와가지고 막 설쳐대. 근데 공산당도 설쳐대는데 웬 극우단체도 설쳐대. 얘네 둘이 말로는 뭐 서로 간에 말하자면 이 극우단체도 제주도민들을 뭐 살해하고 고문하고 이 좌빨놈들도 제주도민 괴롭히고 살해하고 뭐 고문하고 이건 뭐 매한가지인 거야 그냥 여기서 막. 근데 이걸 또 이승만 정부가 그냥 냅둬요 그냥. 그냥 웬 관력이 너무 멀고 처리가 안 되니까 바빠 죽겠고 거기는 신경도 못 쓰는 거야 그냥. 일종의 그냥 극우단체가 설치도록 그냥 냅두고 좌빨놈들도 얘네들이랑 싸우자 이랬고 거기서 싸우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폭력적인 혁명을 하자 이러고 이 좌빨놈들이 뭐 총 몇 개 들고 뭐 죽창 들고 실제로 막 우파 사람들을 막 경찰들도 그러고 막 죽였어? 그럼 너희도 가자 이러고 같이 들어간 거야 막 다다다다다.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여기 이제 뭐도 아닌 제주도민들까지 그냥 미 군정이 볼 때는 이거 바빠 죽겠는데 얘네들 이거 처리 안 된다 이러고 뭐 여기는 원래 심지어는 뭐 미사일까지 쏘려고 했나 봐. 근데 이제 가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깨깨깨깨깨 이러고 뭐 산간 지역에다 죽여 여기서 죽여 너무 많이 죽인 거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빨갱이들을 그렇게 많이 이제 상존해 있고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죽이고 나니까 야 이거 잣됐는데 이러고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경찰과의 마찰이 좌빨 그 빨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파 쪽 극우 단체랑도 마찰이 있고 이거 여기 여론이 계속 서로 간에 다 안 좋아. 서로 간에 안 좋은 상황에서 막판에 이제 뭐 미궁정까지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우파 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냐를 단순화시켜서 그냥 빨갱이 간첩들이 이때 많았다로 퉁을 치는 거고 좌빨 입장에서는 이 미군정이 참여했고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서 과연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4.3 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어려우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그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파가 미쳐버리면 우파가 극우가 되면은 빨갱이 새끼들과 다를 바 없는 학살자가 되는 거고 빨갱이 새끼들도 미쳐버리면 진짜 사람들 막 죽여대는 이런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이제 사이코패스들이야 그냥. 이게 이제 4.3 사건에서 다 나타난 양태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양태에서 나타난 세계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야. 그 온 게 뭐야? 우리의 현재의 색깔론이라는 거야. 빨갱이론, 뭐 무슨 종북론, 뭐 공산당론 이런 것들이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왜냐면 우파가 그거를 잃어버렸다가는 사실 그냥 뭐 굉장히 반성해야 될 역사들이 꽤나 많아지기 때문이지.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4.3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 보면은 하나의 그런 우파로서 반성해야 되는 요소가 딱 보여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4.3 사건에서 무엇을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야. 간첩을 잡는 게 중요하지. 근데 간첩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빨갱이를 잡겠다라는 게 더 앞섰기 때문에 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땅에서 거기서 누가 간첩이고 누가 아닌지를 구별하기 힘드니까 그냥 싹 다 그냥 다 죽인 거야 그냥. 근데 이 죽이는 것에 앞장을 섰던 게 또 이 극우단체들이 한 몫을 했다 보니까 법적인 권한도 없는 그런 애들한테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살인이나 이런 폭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고 좌빨놈들이 원래 뭐 법이란 게 없는 놈들이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게 서로 간에 사이코끼리 붙어가지고 사이코끼리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좌파들의 물타기가 먹혀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간첩이라고 쳐도 간첩을 그러면은 그냥 총 쏴서 죽이는 게 맞냐? 재판도 없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대목에서 과연 우파들은 법치를 중요시 여겼지만 그 이승만 정부 때 흑역사 중에 하나인 이 4.3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어떤 가치를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되는가가 여기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거지. 그러다가 지금 태용호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왔다가 큰 사고를 내고 이제 망언이 되고 만 발언이 나오고 이제 그 상황이 좀 정리되지 않은 채 가버린 건데 여기에는 어떤 간첩들을 죽인다 라는 게 현실화됐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우파도 아니지 그냥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간첩들이잖아라고 하는데 그 간첩들의 이런 그 폭력성을 더 많은 사람들의 살인으로 이거를 정당화시킨다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생긴 거지. 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와다다다다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사망을 시켰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시 이제 제주도라는 곳 자체가 약간은 좀 열외적인 지역이었고 거의 조금 치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의 이제 분노가 애초에 쌓여 있었다가 터져버린 사건이 이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노동당을 잡기 위해 제주도민들의 엄청난 대학살이 같이 이제 버무려져 있다 보니까 이걸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뭐 5.18 정도 수준이라도 이게 지금 이 난리인데 뭐 10,000대가 되면은 노동당 애들이 10,000명이나 거기서 10,000명만 딱 골라서 죽였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믿겠냐 이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이 지시했냐와는 상관없이 공산당이 있었던 건 맞는데 공산당의 이런 뭐 살해, 공산당의 이런 폭력적인 짓거리들에 대해서 그냥 싹쓸이를 시키듯이 그냥 대학살을 시켰던 이 연관관계들 그게 매번 사건들이 그때마다 있어. 근데 그때마다의 이유들 치고는 이제는 과도한 이제 사람들이 사망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사망자들의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제주 4.3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중심으로 만들어냈던 이념의 라인에서는 이 역사가 뒤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서 사과는 하는데 뭘 사과하는지를 모르는 저런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저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를 당시에는 공산당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었고 뭐 국민들한테 지지도 받을 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해를 했다라는 거야. 이 살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우파들은 뭘 얘기를 해, 어떤 걸 반성해야 되느냐. 그런 살해가 있었을 때 왜 국민들을 지켜주는 입장이 되지 못했는가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가 법치의식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법을
대신해서 우리가 너희를 처단하고 우리가 너희를 축청하고 우리가 너희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부분, 요 법치가 약했던 때에 어떤 정치적인 극단적인 사람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은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들. 두 번째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어도 죽음이라는 건 결국 자유라는 걸 영구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런 영구적으로 박탈시킨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묻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오류들은 우리가 보완해서 가야 되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런 빨갱이들이나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도발한 건 맞지만 그 도발에 대한 대가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망자들에 대한 정확한 뭐 이 사람들이 북한 노동당과 관련이 있다 이런 증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당 애들은 얼마 되지 않는 애들이거든. 걔네들이 실제로 살인을 했을 때 데려왔던 애들은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밖에 안 돼. 걔네들이 10,000명이나 됐으면 실제로 그건 전쟁이야, 전쟁. 근데 걔네들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허접한 애들이고 무기도 허접한 애들인데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그때 당시가 워낙 뭐 이제 선거가 급하고 뭐 정신없을 때니까 시대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좀 존경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부채가 되고 짐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런 대목에서는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수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쇼를 하더라도 역사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는 건 무엇인가. 그게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애들을 못 막아서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할 때 그 사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별하고 그냥 총을 쏴서 죽였냐. 그리고 그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짊어졌느냐가 이제 남아있는 거지. 왜냐면 우리의 국민인데 그렇게 사망이 되고 나서 뭐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였고 어떤 게 잘못되었는가를 본다면 결국 다른 것들은 역사라는 게 뭐 여러 증거에 의해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딱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우리는 그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국민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국민을 보호한 게 아니라 빨갱이를 처단한다라는 게 더 먼저였다라는 게 잘못인 거지. 이게 우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우파들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자들이 잘못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빨갱이를 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법이라는 게 범인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지.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 게 더 먼저죠. 그러니까 거기는 선우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야. 민주화가 덜 돼 있으면은 무조건 빨갱이를 죽여야 돼 이런 생각만 갖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빨갱이를 죽이기 전에 우리 국민을 보호를 먼저 했었어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에 대한 이건 우리 국민이고 얘네들은 빨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별이 명확할 때 그때 가야 돼. 그때도 사실은 처단하는 문제는 또 별개거든. 근데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이 주는 거는 빨갱이에 대한 숙청 이전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먼저고 빨갱이를 숙청하는 것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이 절대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사과를 해야 되는 거는. 근데 그 자리에서 김일성이 지시했네 아니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저게 이제 막말 논란이 되는 거고 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파로서는 역사라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는 항상 뭐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빨갱이를 왜 처단해야 되는가? 아니 처단이라는 것이 왜 꼭 죽음이어야 되는가? 죽음이라면 그렇다면 그 판단을 우리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러지 못했던 거지. 그러지 못해놓고 이거를 싹 다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모두를 다 빨갱이로 매도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색깔론이 되고 이제 뭐 메카시즘이 돼버리니까 이제 아주 우파의 그 저급한 수준의 역사관이 이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역사관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그 지금의 민주의식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그 관점이 과연 얼마나 현재의 민주주의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관점이 우리의 미래의 민주주의에 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막말로 빨갱이들이니까 우리가 다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러고 해버리면은 이게 과연 우리 미래의 긍정적인 요소의 역사관일 수 있는가. 그런 사고로 정치를 하거나 그런 사고로 총을 든다면 그게 괜찮은 것이냐. 그러니까 요 대목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먹고 그 미 군정을 탓하자 뭐 이승만 정권을 탓하자 이런 문제는 뭐 별개일 수 있지만 당시 시세상이 워낙 혼란스러웠던 때고 워낙 다이나믹하던 때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가 한국 남한 정부 수립이 됐다가 뭐 선거도 있다가 거기에 6.25도 터지다가 얼마나 막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지만 항상 그랬다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당시에 국민을 보호해야 됐어야 될 책임이 좀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숙청을 하고 누군가를 빨갱이를 잡는 것에만 혈안이 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제주 4.3 사건에서 우파 쪽에서는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한 대목이 되는 거죠. 우파가 자유를 정말 중요시 여겼다는 진영이라면은 빨갱이를 잡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먼저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워낙 얘네들이 뭐
사람들 죽였다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빡치니까 뭐 들어가자고 했는데 사실 이 과정이 너무 이제 뭐 원사이드하게 간 거지. 왜냐 애들이 뭐 되게 허접했대 무기나 이런 것도. 근데 그 주변에 그 뭐 이 제주 도민들까지 이제 싹 다 그냥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 우파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채가 된 하나의 역사가 됐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상당히 그 흑역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 사건을 그냥 빨갱이론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우파가 그 국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줬어야 되는 국가의 책임이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승만 정권을 워낙 이제 존경을 하고 이승만 정권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때 시절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알지만 하지만 결국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파였을 수도 있는 사람들마저 사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좀 좀 위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슬퍼도 하고 또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뭐 민주화가 되고 뭐 사람들이 인권이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 저런 인권이나 이런 관념이 좀 부족했을 때 민주의식이나 어떤 인권관 또는 자유의식이 좀 부족했을 때에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함부로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고문하고 그냥 막 그러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걸 돌아보게 되죠. 저런 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상황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아무런 반성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어느 계기로 본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는 그들의 자유를 또 보호해줬어야 될 국민의 그 삶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간첩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 단순한 목적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라는 점이 이제 계속 제주 4.3 사건을 우파 쪽에서도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지. 5.18 같은 경우는 뭐 시민군들이 직접 총 들고 막 이랬다지만 제주 사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원사이드하게 그냥 다 발라버렸으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좀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김일성 지시나 이런 거는 뭐 노동당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뭐 공산주의 당이니까 지령을 받고 뭐 할 수도 있어.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몇만 명까지는 문제지만 하여튼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싹쓸이 해버린다. 이거는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막았어야 돼 그거를. 그 미군정이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가자 이러고 갔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너무 이제 이념화 시켜버리거나 너무 색깔론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사실 이제 좀 지금 요즘 시대에서 봤을 때는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 우파가 이걸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제주 4.3 거를 웬만하면 건드리질 않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이러니까 5.18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5.18 같은 사건들이 막 났지만 이게 제주 4.3 사건은 이게 그 어떤 에스컬레이트 되는 과정을 보면은 약간 조금 이제 약간 좀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았다 보니까 이게 이 좌빨 공산당을 잡기 위해 이제 굉장히 많은 과도한 일들이 이제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걔네들 얼마 되지도 않는 애들 잡겠다 합시고 이게 뭐 초가상간 다태음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제 국민을 지키는 목적보다 빨갱이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색깔론에 빠졌을 때 저런 이제 악몽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빨갱이를 잡는 것보다 범인을 잡는 것보다는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 데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